여기는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근데 내용이 별게 없지 않죠. 내용이 많아요. 근데 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다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거,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거는 이 숫자를 외워야 돼요. 그죠? 뭐 무리수 2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연 로그라고 하죠. 얘를 미수로 하는 로그를 ln 이렇게 쓰는 거, 자연 로그에 미신 숫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를 외워야 되는 게 정이니까 이거는 정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에 1 플러스 x에 x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2예요. 그지? 외워야 돼요. 알겠지? 정의예요, 정의. 자, 이게 2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번에는 x를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써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숫자 2라고 부르죠. 이해되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쓰이냐면 이때 쓰여요. 로그 2의 x다 이렇게 쓰잖아요. 미시 2인 로그인데 이거를요 너무 많이 써요. 미분에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얘를 따로 기호를 줬는데 뭐냐면 자연 로그라고 부르고 ln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별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기호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약속하고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못 알아보면 대화가 안 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게 숫자 2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문제 하나 보죠. 문제 하나 보면 거기에 보면 27번 문제가 있는데 27번 문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플러스 3x예요. 여기서 느껴져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처음에 정의할 때는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문제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써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 1하고 더하는 값은 0에 수렴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거듭 제곱되고 있는 거는 무한대로 가는 방향이어야 되고요. 얘랑 얘는 0으로 가는 숫자하고 무한대로 가는 숫자는요 둘이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됐죠? 정확하게 역수관계여야 돼. 그럼 여기 봐봐요. 1 플러스 3x죠. 근데 얘를 숫자 2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지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3x 분의 2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문제 낸 사람 뭐라고 냈냐면 여기가 x 분의 2다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있어야 되니까 3x분의 1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됐어요? 이해? 그러면 여기 6수는 이제 2하고는 상관이 일단 없는 거고 여기 3x분의 1까지만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답을 2의 몇 쓴? 6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답인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럼 28번도 한번 볼게요. 28번. 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여기는 2x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럼 얘를 한번 바꿔봐라 이런 얘기인데 얘를 숫자 2를 이용해서 바꿔 써봐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좀 싫으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봐봐. 어떻게 바꾸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바꿀게요. 이거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t는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얘를 마이너스로 플러스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x가 나오면 쟤나 마이너스 t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써주겠죠? 1이고 마이너스 t분의 2니까 플러스 t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니까 마이너스 t로 바꾸면 마이너스 2t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뭐 치환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t분의 1이니까 누가 있는 게 맞아요? 지수 자리에는 역수인 t가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쓴 거가 답이 되는 거냐면 2로 바뀌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만 거치로 바꾸고 나가면 되죠. 태용이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숫자를 조절하는 연습을 좀 시킵니다. 알겠지? 시험에서도 나오겠지? 쉬운 문제예요 물론. 자,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얘기할게요, 이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극한이에요, 이제 극한. 일단
일반적인 극한값에 대해서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얘기만 할게요. 말로만 할게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대입해보는 게 맞아요. 극한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제 대입했을 때 특히 0분의 0꼴이 나오면 그거는 처리하는 방법이 좀 따로 필요한데 다 공식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하나씩 써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근데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 x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 ln 1 플러스 x다.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죠? 기억나죠 이거? 봐봐요. 그럼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대입해야 되죠.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얼마 넣어보는 거야? 일단 0 넣어보는 거지. 0분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위에 집어넣어보니까 x를 얼마 나와요? ln 1 나오죠? ln 1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꼴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데 답이 일단 얼마죠? 외우고 있죠? 얼마죠? 까먹었어요? 예. 한 명만 대답하네? 자, 뭐 저런 걸 물어봐 하는 거죠. 그지? 예, 다 그러고 있는 현동한테.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기죠? 왜 이게요? 이게 그냥 외우면 지금 기억하거든. 이긴 건 못 외우고 있냐? 그지? 이긴 건 지금은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까먹어. 지금 벌써 까먹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까먹어요. 그럼 왜 까먹어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외운 거야. 그리고 그날 그냥 열심히 계산한 거야. 그럼 다 되네. 난 다 알아. 근데 까먹어 또 다음에. 그럼 자, 생각을 해볼게. 봐봐. 지수지, 지수. ln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시인 로그라고 했잖아요. 지수란 말이야. 미시인 로그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 x분의 1이라는 숫자라고 치면은 이걸 이렇게 써도 돼. ln 1 플러스 x라고 쓰고 x분의 1만 밖으로 나가가지고 x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지. 근데 지수 로그 성질을 이용해보면 여기에는 x분의 1은 어디로 가도 되죠? 지수 자리로 가도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ln의 1 플러스 x가 이렇게 써있고 x분의 1이 이렇게 써있는 거지. 여기에다가 대고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를 계산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1 플러스 x, x분의 1은 극한값이 얼마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ln 2라고 써있는 거니까 답이 2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분의 1이나 이렇게 생긴 숫자가 지수 자리로 가서 ln 2가 돼서 답이 2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요? 됐죠? 물론 문제 나올 때마다 이 행동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구조를 파악해가면서 이해를 해보라는 거야. 알겠니?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근데 여기 x인데 이번에는 자연 로그가 아니라 그냥 로그가 나오는 거야. 로그 a다 이렇게 나오고 1 플러스 x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그럼 얘 답이 얼마예요? 다 옛날에 외웠는데, 그지? 얘 답이 얼마예요? 예, 수능님 찾기 잘 해봐요. 써놨으니까 내가. 예, 이거 답이 뭐죠? ln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왜요? 답은 이거예요, 일단. 자, 만약에 잊어버렸으면 지금 빨리 외우세요. 알겠지? 이거 무조건 큰일 납니다. 왜 ln 분의 1일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지금부터 미적분에서 만약에 로그를 취급해야 되면요,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자연 로그로 나오는 게 편해. 알겠지? 자연 로그가 편해. 밑이 2인 게 편한 거야. 미분했을 때나 적분했을 때나 전부 다 해봐서 알잖아. 그지? 그래서 다 밑을 2로 바꾸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밑이 A인 게 아니라 2인 게 편하다고. 그래서 무슨 공식을 쓸 거냐면 밑변환 공식을 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로그 A의 B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있는데 얘를 뭐라고 바꿔도 되는 거야? ln A분의 ln B다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게 밑변환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 A를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바꿔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뭐 쓸 거야? ln A에다가 그 다음에 분의 ln 1 플러스 x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로그 a의 1 플러스 x를. 근데 여기에 이제 x분의 1이 있으니까 x분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얘는 숫자인데 뒤에 쓰는 이유는 이렇게 써야 덜 헷갈리니까요. 알겠죠? ln a를 맨날 뒤에 쓰는데 그죠? 예, 이유는 뭐냐면 내가 ln ax 쓰면 ln ax처럼 보이니까 ln a는 그냥 뒤에 쓰는 거. 됐죠? 아무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서 x분의 ln 1 플러스 x는 답이 얼마였죠? 극한값이? 얼마였어요? 1이었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은 답이 2인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ln a분의 2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요? 외우세요. 알겠지?
왜 이렇게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실수함은 왜 그렇게 됐지를 계속 추궁해봐. 너한테 네가 그것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뭐 중간중간 과정을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그래도 한 번씩 잊어버리지 않게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얘가 답이 1이고 ln a분의 1이구나를 이해하는 거랑 그냥 모양으로 외워가지고 아 넌 답이 1이었어 이렇게 하고 문제 푸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알겠죠? 지금 이해를 해야 돼. 외우고 이해하고 외우고. 알겠죠? 자 해볼게요. 봐봐. 29번입니다. 29번인데 풀어볼 테니까 봐봐. 얘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모양 맞추기 하는 거예요. 자 저거 외웠다 치고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ln 1 플러스 3의 x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6의 x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대입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뭐 물론 되게 유명한 문제지만 봐봐.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x에다가 일단 0을 넣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0분의 0꼴이지. 보여요?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이건 특이한 풀이가 필요한 거야. 근데 얘를 보니까 ln 1 플러스 3x만 있잖아. 그럼 분모에 얼마가 있으면 여기는 3x랑 똑같이 3x가 있으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분모에다가 3x를 곱했으니까 또 분모에 똑같이 3x를 곱하면 동일한 문제죠. 그지? 그러면 극한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1이잖아. 그러면 남는 게 3x분의 6x니까 답은 얼마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치? xx가 약분되고 3하고 6하고 약분되니까 2라고 나오는 게 맞죠. 되게 간단하게 다 풀립니다. 공식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되게 쉬워요. 돼요? 이해? 하나 더 해볼게요. 봐봐. 30번이야 이번엔. 30번인데 리미트 x가 1로 간대. x가 1로 가는데 여기는 x-1분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지? 이대로 놓고 그냥 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ln 2분의 1인데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죠? 그 전에 그냥 이거 별로 복잡한 과정도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고. 뭐냐면 일단 x가 0으로 가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1하고 빼기 1하면 x-1이 0으로 가는 거 맞니? 이해돼요? 됐니? 이해? 그러면 여기서 나는 x-1을 갖다 t라고 놓고 x는 나올 때마다 1 플러스 t라고 쓸게요. 1 플러스 t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뭐라고 쓴 거랑 똑같냐면 리미트 t라는 값이 0으로 갈 건데 그때 t분의 그 다음에 ln 아니요 미안해요 로그예요. 로그 그 다음에 2에 1 플러스 t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얘 답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공식처럼 ln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지. 이해돼? 할만하니? 됐죠? 다 외웠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지?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 갑자기 막 땅만 보고 있네. 얘들아 이해되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공식도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다음 달에 나오는데 앞에 분산 좀 있으니까 거기다가 써놔요. 알겠죠?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어요. 자, 얘는 답이 얼마일까요? 얘 다 1이 오늘 답은. 그지? 일단 다 1이야. 얘도 답이 얼마냐면 1이야. 그러면 왜 1이냐 라고 했을 때 야 그래도 이제 시험기간이고 하니까 시험기간 맞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습관 이제 야 이게 몇년 잤냐? 한 11년 잤지 그지? 네 좀 있으면 12년 차 되는데 12년 차 이제 수능 공부 끝난 거 아니에요? 그지? 야 초등학교 때까지 생각해보면 11년 잤는데 이제 알잖아요. 시험기간이 2주가 아니라는 걸. 그죠? 옛날에 뭘 믿고 2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지? 자 봐봐요. 시험 기간이에요. 알겠지? 공부해야 돼. 하고 있니? 여러분 계속 표현이 이렇게 열받는다. 자 봐봐. 한다 보세요. 나 봐봐요. 자 이게 왜 1이냐 라고 하면 치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누굴 치환하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얘를 치환을 해요. t라고. 돼요? 그러면 x값을 찾아볼게. 말로 할 거 그냥 봐봐. 1을 넘겨. 그러면 2x제곱은 1 플러스 t지. 그럼 x값을 로그 정의 이용하면 바로 미시인 ln 1 플러스 t가 x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가면 여기 2의 0승에 가까워지니까 1이 되고요. 극한값이
그러면 1에서 1을 뺐으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x가 0으로 가면 t 값도 어디로 가는 게 0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네.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t라고 치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 대신에는 ln 1 플러스 t라고 써주면 되지. 그럼 양변을 갖다가 얘를 t로 나눠주면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t 약분될 것이고 얘는 얼마로 수렴하니까? 그쵸, 1로 수렴하니까 답이 2인 거죠. 이해돼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모양을 보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여기에 있는 문제, 처음에 풀었던 요 문제죠. 요 문제 역수의 극한값이랑 똑같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역수의 극한값이랑 똑같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할게요. 이번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밑이 2가 아니에요. 밑이 2가 아니고요. x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얘는 누구의 역수겠어요? 이 녀석의 역수겠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얼마라고 나오는 게 맞아. ln a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지. 이해돼요? 아니면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t라고 놓는 거야. 치환. 그러면 x값은 얼마냐면 로그 a의 1 플러스 t라고 뭐라 쓴 거야? 1 플러스 t라고 해서 나오는 게 맞다는 거지. 됐어요? 이해? 그럼 얘는 똑같은 문제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데 얘는 t라고 바꿔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x 대신에 로그 a의 1 플러스 t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기를 t로 나눠주고 여기도 t로 나눠주면 분자는 1이 되고 이 녀석은 답이 ln a분의 1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ln a분의 1이고 또 분의 1이다. 그러니까 답이 ln 나오는 게 맞죠. 됐어요? 이해? 자, 공식 4가지 다 배웠어요. 그지? 이제 미분 공식 2개만 쓰면 되는데 일단은 이게 극한값들이에요. 이해돼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문제 또 한두 개 풀어보고 그 다음 얘기 또 해볼게요. 봐봐. 자, 그래서 31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들아 근데 모양을 잘 봐야 돼. 여기 x 모양이랑 여기 지수 모양이랑 똑같으면 예 답이 1이 나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있는 x랑 여기에 있는 지수랑 모양이 똑같으면 답이 1라고 아니요 ln a라고 나오는 거야. 할게요. 봐봐. 몇 번이냐면 31번입니다. 다 쉬워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자 봐봐요. x가 0으로 간대요. 근데 x의 제곱이고 플러스 x죠? 0분의죠? 그러니까 일단 0 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2의 3x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리미트 잘 봐. 어떻게 하나?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 2의 3x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분모가 얼마면 1로 수렴할까? 맞아 3x야. 그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괜히 내가 분모에다가 얼마를 곱했으니까 3 곱하기 x 곱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주고 분모에 누가 남는 거야? x에 x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남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썼는데 답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일단 얘는 얼마로 수렴하니? 그렇지? 그 다음 얘는 x랑 x랑 0분의 0꼴 약분됐죠? 0 대입하니까 답은 얼마예요? 얘는 3이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냐면 1 곱하기 얼마? 3이죠. 답이 얼마? 3. 이렇게 나오면 답이야. 돼요 이게? 별로 안 어렵지?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32번.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뭐냐면 0분의 0꼴이어야 돼요. 근데 해보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얘 0 됐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2의 0제곱이기 때문에 1이에요. 1 빼기 1이니까 또 0에 수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지수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편할 것 같냐면 이렇게 푸는 게 편할 것 같아. 뒤에 빼기 1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요? 빼기 1,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거 식을 변형을 이렇게 할 테니까 자,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가고요. 그 다음 여기가 x-1인데요. 여기는 2x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서 빼기 1을 하는 거야. 이해?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빼기 1 했으니까 다시 더하기 1 하면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자, 해볼게. x가 1로 갔어요. 그 다음 여기는 x-1입니다. 그 다음에 2x-1 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를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x-1이 되고요. 여기 뒤에 써지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으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x-1하고요. 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식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얘가 0분의 똑같이 생겼고 0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답을 뭐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야. 얘 그냥 시한할 거 없잖아, 그지? 1이다. 그 다음에 빼기가 되는 거고 x-1, x-1 사라지고 여기 1 대입하면 2니까 빼기 2라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그래서 이게 안 어렵죠? 그지? 이 정도 문제는 나오겠죠, 그지? 하나 더 해보자. 33번인데 니네들이 한번 해봐요 이거. 그러면 내가 하면 재미없잖아, 그죠? 자, 33번 얼른 해보시고. 아까를 이용해서 이걸 좀 하나씩 줘야겠네. 자, 이거는 삼각형에서 이렇게 생겼죠? 해볼게요. 1이 필요한 것 같아요. 리미트 약간 빨리 해볼게요. 봐봐. 2의 x제곱인데 얘는 1이 필요한 것 같아. 그지? 그 다음 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3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똑같이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한 것 같아. 얘는 x예요. 그럼 얘는 1이에요. 끝났죠? 근데 여기를 딱 봤는데 얘가 x인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 자리에 얘가 얼마예요? 그죠? 마이너스 x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 게 맞아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안 했겠지만 3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써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똑같기는 하죠. 그지? 예, 그래서 안 할게요. 아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닫아서 내가 답 내면 돼요. 그럼 얘는 답 내면 앞에 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니까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답이 얼마 나오냐면 여기는 ln 3이다 이렇게 나오는 애들 맞죠? 아까 같이 쓰면 여기 마이너스 살아있고 ln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1 보내면 똑같이 답이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ln 3이 답입니다. 됐죠? 예, 근데 보기에는 없죠?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계산해버렸죠. 여기 1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쓰면 되죠. 얼마예요? 미시 2는 로그로 쓰면 ln 2죠. 그럼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ln 3 곱하기 2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답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쓴 거예요. 모양이 차이지. 예, 숫자는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자, 요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세 번째 주제는 미분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미적분에서 되게 많이 후반부에 많이 다뤘죠. 그래서 기억이 나실 거라 믿고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y는 2의 x제곱이에요. 정상도 발음으로 뭐 시간짜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걸 경상도 기하로는 아니고 이거 다 구분이 있는데요. 난 못하겠네. 이거 바로 그 부분 내요. 예. 예. 이거 생각나 하는데 내가 우스갯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봐봐요. y는 2의 x 제곱이에요. 그지? 야, 미분해서 보세요. 얘가 제일 좋죠. 미분하면 뭐 되죠? 네, 2의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도함수가 똑같아요.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ln x예요. 자, 얘도 적분한 거 말고 여기 적분하면 돼요. ln x 적분하면 어떻게 됐었죠? 네, 그죠, 맞아요.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됐었죠? 됐어요. 자, ln x 그러면 자 어렵죠? 다시 처음으로 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ln x를 미분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도함수는 x 분의 1이죠.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증명해줘요? 외워요. 알겠지? 해줘? 아니요. 뭐 증명할 게 뭐가 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밑을 바꿔볼게요. y는 ax 제곱이에요. 그지? y는 ax 제곱이에요. 자,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ax 제곱이죠. 그지? 근데 뭐가 붙죠? ln a다.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y는 이번에는 로그 ax다. 얘인데 미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x분의 1이죠. 근데 미변환 공식 쓰니까 여기 밑에 ln a가 붙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x ln a 분의 2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이해되세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미분 공식이고,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기억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9개예요. 9개인데 이게 그냥 다 습관처럼 잘 익숙해져서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익숙해지는 문제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지금은 알겠니? 이해돼요? 된 거지? 여기부터 자 보세요. 할게요. fx예요. 자, 몇 번이냐면 34번 풉니다. 자, fx인데 뭐라고 써있냐 읽어볼게요. 5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x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써있는데 구함수 구한 다음에 0 대입하래요. 미분할게요. 봐봐. 이거를 공미분이라고 일단 곱의 미분법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미분해볼게요. 봐봐. 자, 앞에 거 미분합시다.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죠? 5의 x제곱의 ln 5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냥 써야 되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건 그냥 뒤에다가 씁시다. 됐죠? 따로 따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 다음에 플러스죠? 자, 5의 x제곱은 가만히 있고요.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6 곱하기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됐어요? 이거 정리해도 돼요. 정리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정리할 이유가 없는 게 그냥 f 프라임 0이 얼마냐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5의 영수는 1이잖아. 안 써도 되고 l은 5고요. 그 다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ln 얼마? 5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은 0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5의 영수는 1이죠. 그 다음에 6의 0의 제곱이니까 그냥 0이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되죠.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ln 5입니다. 이렇게 풀면 끝이에요. 괜히 이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35번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x는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x 곱하기 ln x다. 이렇게 생겼을 때 자, fx를 가르쳐준 상태에서 리미트 x가 0에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x-1 분의 그 다음에 f의 x의 제곱의 마이너스 f1이다. 자, 이렇게 생긴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죠. 그죠? 한다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극한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xln 넣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를 미분계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대입해서 답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미분계수 형태로 바꿔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f1이니까 분모는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앞에 있는 애는 답이 뭐가 되냐면 f'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서 여기가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뀌니까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2 곱하기 f'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미분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냥 바로 할게요. fx가 x 곱하기 ln x였죠?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ln x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하면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해돼요? x는 가만히 있고 x분의 1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 대입하는 거냐면 f'이니까 1을 대입하면 0 플러스 1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얼마예요? 됐어요? 네, 이렇게 풀라는 뜻입니다. 자, 36번 있죠? 자, 이건 너희들 해봐요. 얘들아 주말에 열심히 했냐 공부? 야 진짜 쳐다도 안 보여 공부하네 진짜. 내가 일요일날 오후에 불현듯 생각이 난 거야. 늘 공부를 안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난 거야. 문자로 보내려고 오랜만에 핸드폰을 만져버리고 있었는데 유한이한테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못 보내고 있다가 나도 또 잊어버려서 못 보냈는데 공부 좀 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문자 보내면 답장도 안 하고 다음날 물어보면 양지에 시간 못 보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일매일 보내줄까 문자 공부할 수 있게. 스팸이야? 얘 너무한 거 아니야? 공부하는 문제를 스팸 처리해버리네. 뭐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차단해버리겠다라는 협박이네? 와 진짜 너무하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네요. 야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미적분 1에서 배운 문제랑 똑같은데 야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습관처럼 풀면 돼. 1 놓고 1 놓고 일단 똑같은 값이 나오면 연속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에서 1을 집어넣고 미분에서 1을 집어넣으면 또 같은 값 나왔을 때 미분이 가능한 거죠. 그럼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1을 넣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ln a가 되죠.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b 플러스 2랑 같은 가정이면 돼요. 이거 만족하면 연속이야. 알겠니? 이해돼요? 이걸 만족하면 x는 1에서 연속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뭐냐면 내가 실제로 도함수가 필요하면 그냥 미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질문 ln ax 미분하면 얼마예요? ln ax 미분하면 얼마예요? x분의 1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ln a 플러스 ln x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지금은. 그러면 ln a는 그냥 숫자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ln x만 남았고 그래서 답이 x분의 1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미분법도 생각해보면 ln ax가 미분하면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그냥 ax가 되는 게 맞죠. 근데 분에 ax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야 되니까 여기 a가 곱해져서 약분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이해돼요? 합성함수 미분하는 거랑 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x분의 1이고 이건 x가 1보다 클 때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얼마예요? 2 곱하기 b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x다. 얘는 여기 등호 붙이면 안 됩니다.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1이고요. 2b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b값이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2분의
다 이렇게 나오니까 a 값은 얼마냐면 2의 2분의 5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a는 2의 2분의 5승이고요. 그 다음에 b는 2분의 1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됐죠? 됐죠? 야, 이게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저게 뭔 짓거린가 해가지고 공식 외우는 것도 좀 까다로워 보이고 해서 좀 더벅더벅 힘들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알겠지? 어려우면 안 돼, 이게. 여기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알겠죠? 익숙해져야 돼요, 빨리. 네, 친해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친해지려면. 이것저것 많이 풀어봐야지. 그래서 얘네들이랑 친해지려면 자주 봐야죠. 그러니까 숙제 내주면 막 일요일만 하고 있으면 까먹는 거야. 내가 오늘 숙제 내주잖아. 그지? 그럼 언제 해, 숙제는? 목요일날 밤에. 그지? 그러면 망한다고, 이제 우리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삼각함수 합시다, 이제. 지수로가, L 추한? 네. 삼각함수 로가, 지수함수랑 로가함수는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삼각함수는 얘보다 외워야 될 공식이 더 많죠.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삼각함수 극한이랑 미분 쪽으로 가면 예, 정말 폭발합니다. 그지? 그래서 오늘은 그 전까지 해가지고 끊었는데 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없어. 자, 해봅시다. 또. 이거 다 못하면 또 다음날 가져와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할게요. 자, 일단 삼각함수가 첫 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호도법이랑요 일반각이에요. 호도법이랑 일반각인데 첫 번째로 호도법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글씨 이렇게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봐봐. 호도법이라는 건 일단 머릿속에서 자, 혹시 이거 개념 살짝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각을 만들어요. 각. 됐죠? 각을 만들었는데 얘가 반지름이 얼마냐면 1이에요. R이라고 해도 되고 1이라고 해도 돼. 상관없어. 1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랑 여기 있는 호의 길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했더니 1이라고 나왔어요. 됐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얼마인 거예요? 1입니다. 알겠죠? 원래는 단위가 1 라디안 이렇게 부르는 단위인데 그냥 우리 1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숫자 1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됐죠? 삼각함수에서 단위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앞으로 삼각함수에서 1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 있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사용하자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다음 얘기할게요.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부터 일단 이걸 알로 한번 해볼까? R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호의 길이를 구하면 그럼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얘들아 다시 천천히 해볼게. 그래 반원의 호의 길이가 얼마야? 많은 숫자 다 얘기하지 말고 반원의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원래 그럼 질은 아이고 씨 원두 좋죠. 원두는 얼마 나와요? 2파이 안 나오죠. 그거에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절반이야. 얼마죠? 파이 아니죠. 이해돼요? 얘가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반원의 길이가 파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얘가 1대 1대 1듯이 얘는 1대 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이해돼?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이가 몇 도가 되는 거고 180도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얘들아 1이라는 값은 얼마였겠니? 1은 몇 도겠니? 여기가 1파이잖아. 그지? 그러면 1이라는 각의 크기를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얼마겠니? 파이분의 18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파이분의 180도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럼 다시 이번에는 1도는 호도법으로 얼마겠니? 180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죠?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이상한 숫자 나오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 해서 금방 할 것 같은데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호도법은요 이제 자주 쓰는 숫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두면 편한데 파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80도죠.
그죠? 자, 그럼 얘를 한번 잘라볼게요. 90도로 잘랐어요. 그럼 90도는 얼마라고 쓰는 게 맞아요? 2분의 8. 이제 기억나죠, 이런 거.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또 절반으로 깎았어요. 몇 도예요? 45도니까 얘는 얼마예요? 절반으로 깎았으니까 4분의 8이야. 지금 내가 쓰는 숫자들은 삼각함수 한번 해봐서 알겠지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는 게 좋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얘를 3등분을 해볼게요. 3등분. 3등분을 하면 몇 도가 나와요? 60도가 나오죠? 60도는 몇 분의? 그래서 3분의 8입니다. 그럼 또 얘를 반띵해볼게요. 반띵하면 몇 도가 되냐면 30도가 되는데 걔는 6분의 8이라고 나옵니다. 됐죠? 적어도 이 4개의 숫자 정도는 정확하게 빨리 그냥 똑같이 보여야 되는 거야. 30도야. 6분의 8이랑 똑같이 보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3분의 8이야. 얼마야? 60도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기하벡터에서 삼각함수 되게 자주 나옵니다. 예, 삼각함수 되게 자주 나오고, 예, 공식에서 삼각함수 쓰는 경우도 좀 종종 있고 하니까, 예, 정확하게 여기 있는 숫자들밖에 안 써요. 해봐서 알잖아. 그치? 뭐야, 야, 너 12분의 파이 이런 거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 여기 있는 숫자들만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배수를 해가지고 2파이면 몇 도예요? 360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풀면 되니까 일단 여기 있는 기본적인 4가지 숫자들은 정확하게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고도법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거기 뭐 문제 있는데요. 예,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일반각 얘기합시다. 일반각. 일반각은 내가 예전에 좀 길게 설명해줬으니까 오늘은 그냥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요. 뭐냐면 각이라는 게 뭐냐면 각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얘를 갖다가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X축에 거의 붙어있죠. 이렇게. 얘를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잘 봐.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움직이는 직선을 하나 설정을 하는 거야. 됐죠?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움직일 동자예요. 경은 직선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움직이는 직선 동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시초선하고 동경이 있는데 얘네 이 두 개의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도형 이름이 각인 거고 그럼 여기 이렇게 크기가 있을 건데 요 크기를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부르는 거야. 회전한 양이죠. 동경이 시초선에서 회전한 양이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각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각이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걸 정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초선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양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각을 음각이라고 불러서 숫자를 양수랑 각을 양수랑 음수로 구분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나오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각의 회전도 가능하잖아. 근데 내가 여기 지금 동경을 띡 그렸는데 이 녀석이 시초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초잖아. 처음 출발해가지고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 왔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똑같이 시계반 오늘 저 시계가 몇 바퀴 돌았는지 우리 모르잖아. 그지? 예, 모르기 때문에 예, 그걸 회전한 양까지 포함을 해주면 나는 실수 전체를 다 포함해서 각의 크기가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반각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일단 몇 바퀴를 돌아. 그 다음에 얼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쓰는 거야. 호도법으로 이 파이가 360도죠. 여기에다가 n을 곱한 다음에 얼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이게 일반각이야. 그래서 앞으로 각을 표현해야 되는 특별한 범위가 없으면 웬만하면 일단 이렇게 써놔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일반각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어떤 문제를 내냐면요. 사분면에 있는 각이나 아니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냅니다. 알겠죠? 그것들이 조금 까다로운데 자 문제 보면서 하나씩 해볼 테니까 자 잘 봐봐. 2번 풉니다. 2번 졸려요? 안 졸리죠? 괜찮죠 아직? 졸려? 안 졸리죠? 네. 아 이제 진짜 일요일날 나와야 되겠어. 너무 힘들어 일요일날. 차라리 수업하는 게 낫겠어. 애기 둘이 나한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신기하게 애기들이 아빠를 좋아해. 평생 자주 못 봐서 그런지 근데 아니 내가 좀 다 들어줘서 그런가 봐. 만만한가 봐.
된다고 하는데 난 다 된다고 그러니까. 쌤도 안 된다. 그럼 걔네 너무 불쌍하지 않아? 엄마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아빠도 안 된다고 그러면 진짜 유한이는 마트 몇 번 가자고 모르겠어요.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자 해보자. 봐봐 얘들아 이번 보세요. 자 한다. 알파가 2사분면에 가겠대 이렇게 나왔죠. 그치? 그럼 2사분면이니까 어디에요? 2사분면이니까 어디니? 여기겠지 그치? 2사분면은 여기죠 그치? 여긴데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초등학교 가야 돼요. 자 2사분면이 여긴데 얘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90도에서부터 그죠? 60분법으로 볼게요. 90도에서부터 몇 도 사이에 있는 거예요? 180도 사이에 있는 거죠. 호도법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거죠.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파가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 왔는지 모르듯이 이해됐죠? 그걸 표현해 주려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는 게 맞냐면 몇 바퀴를 돌아서 이 범위 내로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 곱하기 n의 그 다음에 90도다. 얘보다 큰 거고 동경의 위치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에다가 n을 곱한 다음에 180도다 이렇게 써줘야 알파가 위치한다라고 써주는 게 맞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 말을 안 쓰면 그냥 알파는 그냥 시초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도 못 돌고 2사분면에 갔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어디에도 없잖아.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아서 거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 각을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3분의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제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부등식이니까 알파가 아니라 3분의 알파는 이제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3으로 나눈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120도에다가 곱하기 n을 하고 더하기 30도 이렇게 쓰는 거고요. 3분의 알파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12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60도 이렇게 써주면 답인 거야. 됐죠?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n은 회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몇 바퀴 돌았는지이기 때문에 정수예요. 알겠죠? 거꾸로 돌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n에다가 얼마부터 넣으면 되는 거야? 0부터 넣어서 실제로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n이 0일 때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30도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3분의 알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답이죠. 야 잠깐만. 야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4분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등호 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축은 4분면에 어디에도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n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1넣으니까 여기 몇 도가 되고 150도보다는 크고요. 3분의 알파인데 얘가 다시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180도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 다음에 n이 2예요. n이 2면 여기가 270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분의 알파겠죠? 그 다음에 30도씩 커지니까 여기 300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움직일 거야. n이 3이야. 그 다음에 3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여기다가 360도 더하면 되잖아. 그 다음 여기다가 360도 더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데만 가겠죠? 그림으로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30도, 60도 사이 경계선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150도, 그 다음에 180도 사이. 그 다음은 270도랑 그 다음에 300도 사이. 자 여기 어딘가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나지 않는 4분면이 몇 사분면이에요? 예, 3, 4분면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4분면 위에 있는 각이라는 뜻이고요. 낼지는 나도 모르죠. 근데 지금 하는 것 중에 예의상 하나 정도는 내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뒤에 부채꼴까지 포함해서. 알겠죠? 자, 혹시 모르니까 이게 중단은 또 소단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생각에는 좀 그런 거야. 알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이것 좀 어려웠죠? 그죠? 별것도 아닌데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얘기가 살짝 헷갈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봐봐.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자, 문제 푸는 방법을 매뉴얼화 해보자고. 이건 일단 어떻게 풀 거냐면 무조건 그래프로 풀 거야. 그냥 그림이라 할게요. 그림으로 풀 거야. 그림으로 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동경을 더하거나 빼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특별한 동경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그냥 내가 말 지어낸 거야. 특별한 동경으로 만듭시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동경의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0도 물론 이 문제 호도법이니까 호도법을 쓸게요. 0 아니면 2분의 파이
뭐 아니면 파이 아니면 2분의 3 파이 아니면 2파이가 0이죠. 됐죠? 자, 얘네들로 보낼 겁니다. 여기 어디예요? 축이에요. 축. 그지? 축으로 보내자. 이게 이 얘기야. 알겠니? 얘기요? 자, 그러면 위치관계 한번 해볼게요. 봐봐. 위치관계라고 나왔는데 그건 별다른 거 없어요. 둘이 서로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볼 테니까 봐봐.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그림 그릴 거야. 알겠죠? 세타랑 6세타가 뭐래요? 일치한대. 봤어요? 한다. 그림 그린다. 보세요. 자, 무조건 1사분면에 그려요. 세타는. 알겠지? 세타가 여기에 있었어요. 세타가 있었어요. 그치? 근데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6세타는 어디로 계시는 게 맞아요? 여기 똑같은 자리에 6세타가 이렇게 있는 게 맞지?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네 6세타랑 세타를 더하거나 빼는 거야. 더하거나 빼가지고 새로운 동격으로 보내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게 여기 네 군데 중에 하나로 가야 돼. 그러면 자, 봐봐. 어떻게 하면 가겠니? 둘이 서로 빼면 어디로 가겠니? 0으로 가겠지. 1로 보낸다는 거야. 빼서. 됐어? 이해? 식으로 써볼게. 그럼 이렇게 쓰면 돼. 6세타가 있는데 여기서 누굴 빼요? 세타를 빼요. 그럼 답이 얼마 나와요? 0인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써주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2파이 곱하기 n이다 까지 써주는 게 맞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5세타인데 이게 얼마 됐다는 얘기예요? 2 곱하기 n 파이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세타라는 값의 크기는 얼마가? 5분의 2n의 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근데 얘가 세타 값이 범위가 있다는 거야. 세타 값이 범위가 있는데 0보다는 커야 되고 5분의 2 곱하기 n 파이는 누구보다 작다는 거야? 파이보다 작다는 거야. n은 회전수니까 정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정수 넣어서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누가 있는지 보는 거야. 0은 안 되잖아. 그러면 1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5분의 2파이는 얘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n이 2예요. 그럼 답이 얼마냐면 5분의 4파이냐? 4파이죠. 얘도 답이죠. 3능은 5분의 6파이니까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답으로 써주면 됩니다. 넘어갈까요? 됐죠? 하나만 더 해볼게. 맨 마지막 거 너희들이 하고 4번 봐봐. 4번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세타랑 5세타가 어디에 대칭이래? 그럼 그려보는 거야. 그냥 y축에 대칭이게 그리기만 하면 돼. 외우지 말고. 알겠지? 봐봐. 여기에 이렇게 세타가 있었다고 쳐봐. 자, 그러면 5세타가 가셔야 되는데 5세타는 어디에 있는 게 맞아요? y축 대칭이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5세타는 위치를 하면 되죠? 눈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각의 크기랑 각도비로 쟀다 치면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같은 각의 크기야. 근데 여기에 있는 6세타는 어떻게 간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움직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질문이야. 야, 얘네들을 특별한 각으로 보내려면, 특별한 동경의 위치로 보내려면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되지. 그럼 더하면 어디로 가겠어? 180도 파이 쪽으로 가겠지. 맞아? 요만큼이 더 가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거냐면 5세타랑 세타를 더해서 얼마로 만들어 달라는 거냐면 2 곱하기 n파이에 플러스 얼마? 파이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다시 쓰면 얘는 6세타인데 그게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2n 플러스 1 곱하기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타 값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2n 플러스 1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됐어요? 이해? 자, 근데 얘가 이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상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6분의 2n 플러스 1의 파이인데 얘가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써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n값이 몇 개가 있을까 해보자고. 그럼 n에다가 내가 1을 넣었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6분의 파이 나오니까 되죠? 아이고 0이죠. 0 미안. 0을 넣으면 되죠. 6분의 파이니까. 그 다음 n에다가 1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예, 2분의 파이 나오니까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2번 6분의 파이가 답이죠. 됐어요? 야, 이게 돼요? 안 돼요? 되지? 이걸 다 외울 거야? 어떻게 다 외워? 이걸 나도 외워. 그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서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야. 맨 마지막 거 풀어봐. 이거 풀고 쉬는 시간 할 테니까. 자, 해봐요.
맨 마지막 거 8번. 그려봐요 일단. 동점 두 개를 문제는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가 되게 일단 그려보는 거야.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은 반대가 되게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렸으면 하나는 세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세타에 몇 배 돼 있는 각이 하나 있죠. 또 5세타죠. 빨간 놈은 그럼 뭐 5세타다 이렇게 노는 거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요만큼 각의 크기랑 180도부터 5세타까지 각의 크기가 동일하겠네. 됐죠? 이해되죠? 그러면 일직선 위에 있겠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일단 5세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거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 결정해봐. 이건 니네들이 생각해내야 돼. 뭐냐면 둘이 서로 더할지 뺄지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특이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회전했거든? 그럼 요만큼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빼면 되지. 그럼 뺐다? 빼면 어떻게 빠지냐면 5세타에서 세타를 빼는 거니까 뺐어요. 그럼 위치가 어디에 가 있을 거냐면 뺐으니까 여기가 있는 게 맞잖아. 여기가 있는 게 맞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EM파이 일단 여러분 돈 다음에 얼마큼 간 거예요? 파이만큼 180도만큼 간 거잖아. 그럼 얘는 답이 얼마냐면 4 곱하기 세타인데 이게 EM 플러스 1 곱하기 파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세타라는 각의 크기는 얼마냐면 4분의 EM 플러스 1이고 자 파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3파이라고 나오면서 얘만 답이죠. 그지? 자, 끝났습니다. 4분의 3파이. 이해돼요? 어려워요? 봐봐. 이걸 다 어떻게 외워? 못 외운다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자고. 알겠지? 어떻게 풀었는지 논리적으로 풀어버리자고 이거는. 됐죠? 예. 좀만 이따 다시 하자. 5분만 이따 다시 합시다. 네. 자, 또 얘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각이라는 점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죠? 각이라는 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두 각에서 길이를 똑같이 놓으면 호가 생기고요. 그죠? 원의 1분인 이렇게 호가 생기는데 내가 여기 있는 세타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했냐면 여기 있는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죠. 얘가 1일 때 얘가 파이니까 세타가 파이가 나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봐봐요. 얘가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설정을 했다. 근데 각의 크기가 세타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뭘 얘기해 준다고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에 대한 비율 얘기야. 반지름을 1로 놨을 때 호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 각이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얘는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게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맞냐면 R에다가 세타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히 맞는 거야. 그래요 이게? 뭐 별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됐지?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됐죠? 이해?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뭐가 되냐면 내가 만약에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세타 값이 호도법으로 쓰여져 있다는 전제하에 60번법은 안 되고 호도법이라고 써져 있다는 전제하에 L이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는 게 맞냐면 반지름하고 그 다음 세타 값하고 곱해서 나오는 게 맞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라 S라고 할게요. 부채꼴 넓이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맞냐면 일단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그지?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원 넓이는 얼마나 나오냐면 r 제곱 그 다음에 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의 넓이에서 이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으로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죠. 그러면 얘는 분모가 얼마가 될 거냐면 전체가 360도니까 2파이가 이렇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차지하는 각의 크기가 세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와. 그럼 여기 파이하고 여기 파이하고 약분되면서 답이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큼 많이 쓰는 공식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r 세타를 a라고 바꾸면 되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도 괜찮아요. 됐니? 이해돼요? 자, 그래서 호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r 세타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다라고 써도 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써도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미주고는 요것들이 다 공식입니다. 이 세 개가 공식이니까 요거는 시험 보러 갈 때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씩 해보면 자, 6번 문제를 풀면서 한 번씩 해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 해볼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예요. 얘들아 3분의 2파이도 자주 나오는 각의 크기다. 몇 도야? 3분의 2파이가 몇 도야? 맞아요. 3분의 파이가 60도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20도짜리 부채꼴이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가 3분의 파이예요. 근데 호의 길이가 4파이래요. 아, 그럼 여기에는 4파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반지름에다가 3분의 2파이를 곱해서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여기서 r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6이라고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6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넓이 구하래요. 넓이. 그럼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이 6이니까 6에다가 호의 길이가 4파이니까 4파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럼 이건 답이 얼마냐면 3, 4, 12파이죠. 끝났네요. 이렇게 공식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요? 뭐 A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6이고요. 그 다음에 B는 B파이가 넓이라고 했으니까 12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시면 18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되게 일반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7번이에요. 7번. 됐죠? 지금 여기 실어놓은 문제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지? 기본적인 문제들이야. 어려운 건 이거 한 번 다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하자고. 알겠지? 지금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다 기억해야 돼. 자, 7번도 봐봐.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인데 넓이가 최대래. 반지름이 얼마니? 한다. 이거야. 둘레는 자, 이렇게 부채꼴이 생겼을 때 둘레는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값이 둘레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둘레가 얼마냐면 이 아래다가 L을 곱한 게 둘레야. 더한 게 둘레야. 근데 그게 얼마냐면 10이래. 근데 뭘 구하래? 넓이의 가장 큰 값을 구하래. 그지? 그럼 넓이는 얼마야 얘들아?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넓이지. 그지? 됐어요? 이해? 돼요? 잘 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무슨 생각이 나요? 이거 억지로 생각을 해놔야 돼. 뭐냐면 얘들아 어쨌거나 R과 L의 합이 일정하지. 합이 일정하지. 그리고 R하고 L이 양수일 수밖에는 없죠. 그지? 합이 일정하고 양수야. 근데 곱에 뭘 구하래요? 가장 큰 값을 구하래요. 그럼 뭐 생각나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생각이 나면 좋아. 알겠죠? 뭐 그렇게 안 풀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얘는 부채꼴의 넓이 최대 구하라고 하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죠? 이 녀석의 최대값이 나올 건데 그건 언제 성립하겠어요? 얘랑 같을 때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같을 때 성립하니까 R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2분의 L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게 5라고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의 가장 큰 값은 얼마냐면 4분의 25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끝났어. 됐지? 됐죠? 2차 방정식 만들거나 2차 함수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고 했으니까 여기선 답을 얘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요게 답입니다. 돼요? 너무 상투적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고 넘어가라고. 문제 변형도 없어 이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8번. 자, 얘도 쉬워요. 밑면이 원인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가 9인 건널비 구하래 원뿔에. 원뿔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P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원 하나 붙어있죠?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모선이라는 거는 여긴데, 그죠? 자, 요 길이가 얼마라고 써있는 거냐면 읽어보니까 모선은 9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3이다. 건널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됐죠? 뭐야?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봐봐. 일단 원의 넓이는 겁나 쉽고 얼마야? 3, 3은 9니까 그죠? 9파이가 이렇게 쓰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구하려면 둘 중에 하나 알아야 돼요. 여기는 각의 크기나 여기는 호의 길이나. 그지? 근데 얘는 호의 길이가 너무 쉽잖아. 얼마야? 그래, 여기는 원주랑 똑같잖아. 6파이야. 그럼 여기 있는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나 되는 게 맞아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얼마? 6 곱하기 파이다.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 나와요? 얘가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됐죠. 이해돼요? 쉽지? 됐죠?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 대신 복잡하지 않고 내가 구조를 다 파악하려면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함수 도입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인데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입부가 엄청 길어. 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 얘기합시다. 알겠죠? 넘어가요 이제.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봐봐. 두 번째 주제. 크게 삼각함수 얘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앞에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정의입니다. 정의. 자, 삼각함수는 정의가 중요한데 좌표 평면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삼각함수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점이 있는데 이 녀석의 점이 x1, y1이다. 이렇게 생긴 점이었다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축을요. 여기에 있는 x축을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원점하고요. x, y, x1, y1하고요. 연결하면 동경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둘을 서로 연결을 하면 동경이 생겼어요. 얘가 동경이야. 이해되죠? 그러면 시초선도 있고요. 동경도 있으니까 얘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나옵니다. 얘가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할게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있고 좌표 평면 위에 내가 점을 찍으면 걔랑 원점이랑 연결하고 x축을 그었을 때 각이 생긴다는 얘기야. 양각 하나가 생기는데 걔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구할 수가 정의가 생기는데 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정인데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거든요. y1 제곱이거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근데 걔를 내가 반지름이라는 의미로 r이라고 쓸게요. 얘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야. 됐지? 그러면 삼각함수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삼각비랑 거의 그대로 따오는데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사인 세타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r분의 원점에서 점까지의 거리분의 그 다음에 y 좌표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y1이다. 알겠죠? 이 길이가 아니야 얘들아. 길이가 아니고 점의 좌표의 이름이야. 그럼 좌표 값이라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예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x좌표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자 이런 식으로 x좌표분의 y좌표 값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얘기야. 정의야. 이거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미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죠. 얘는 사인 함수의 역수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퀀스 세타라고 하는데 얘는 코사인 함수의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라고 쓰면 얘는
탄젠트 함수의 역수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도 이름을 다 기억해 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외워야 돼. 알겠죠? 정의야. 이건 설명 불가능. 알겠죠? 그냥 이렇게 정했는데 뭘 내가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냥 이렇다 속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호예요. 부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삼각함수 값이요. 자, 이 정의에서 만들어낸 이 점 있죠, 점.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함수 값의 부호가 결정이 돼요. 저 점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 제일 쉽게 그냥 빠르게 외우면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올, 싸, 탄, 코. 그치? 올, 싸, 탄, 코 이렇게 써가지고 얘네들이 삼각함수가 양수가 되는 삼각함수들을 사분면마다 하나씩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올은 뭐냐면 모두 양수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x좌표, y좌표가 전부 다 양수잖아. 그럼 여기는 왜 싸이만 양수겠어? y만 양수잖아. y만 양수고 x랑 그 다음에 x좌표는 음수니까 얘는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고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고 음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지. 이렇게 따져주면 너무 쉬운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왜 탄젠트만 양수냐? 둘 다 음수잖아.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 근데 얘는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탄젠트만 양수야. 여기는 왜 코사인만 양수겠어요?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음수잖아.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는데 자, 한번 논리적으로 정확적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묘기만 하면 돼. 올사탕 고 이렇게. 알겠지?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자,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삼각함수 요 페이지에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는 딱 세 개밖에 없어. 간략하게 진짜 별거 없다는 얘기 보여주려고 한 번에 다 설명할게요. 마지막 뭐냐면 관계인데 관계. 삼각함수들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식 두 개가 있으니 외워라 이 얘기야. 첫 번째 공식. 자, 별로 변형이 없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탄젠트 값을 구해야 돼.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잘 봐. x 원분의 y 원이잖아. 장난을 쳐본과 이걸 반지름으로 나눠버려. 됐지? 그럼 r분의 x1분의 r분의 y1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r분의 x1은 코사인 세타죠? r분의 y1은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지금 쓰는 건 당연히 다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재밌는 게 이건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거 얼마죠? 1이에요. 알겠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것도 모르면 큰일 난다. 알겠지? 수학을 안 하는 걸로 절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두 개. 삼각함수 하는데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 이 애들을 이용해서 풉니다. 무조건. 이게 어느 나라에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그 다음 하나 더 할게요. 봐봐. 이것도 이제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처음 할 때 내가 외워라 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이것도 외우자. 봐봐. 논리도 설명해줄게. 내가 여기서 심심해서 양변을 누구로 나왔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봐. 나눴니? 그럼 한다. 그냥 바로 쓸 거야 공식만. 자, 여기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지?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니까? 그렇지.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돼. 코사인 세타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누구니까? 시컨트니까 얘는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시컨트 제곱의 세타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 알겠니? 이해돼요?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인 제곱으로 나눠. 사인 제곱 세타로 나왔어요. 됐지? 그러면 사인분의 코사인이 뭐예요? 사인분의 코사인이 뭐죠? 코탄젠트죠. 그러니까 얘는 코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사인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여기는 누구라고 쓰는 게 맞아요? 코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됐어요? 이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법에서 다시 합시다. 일단 이렇게 푸는 거 알겠죠? 네, 적분할 때 다시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관계입니다. 됐죠? 별 얘기가 없어요. 이거 세 개가 요 페이지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 관련된 거 하나씩 해볼 테니까 천천히 해보면 9번은 이제 정의 얘기입니다. 원점 뭐하고요? 6, 마이너스 8이에요. 6, 마이너스 8은 어디에 있냐면 6, 마이너스 8은 여기에 있죠. 자, 이걸 가지고 동경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됐지? 그러면 세타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세타는 어디야? 이게 시초선이고 이게 동경이야. 세타는 어디야? 요만큼이 세타입니다. 알겠죠? 요만큼이 세타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각이 크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각이 크기 있는데 얘가 6이면 얘가 8이면 얘는 얼마예요? 3대, 4대 5니까 여기는 10이죠. 그러니까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사인 세타가 얼마냐 이런 거 붙는 거야. 그럼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10분의 y좌표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도 쓴다. x 좌표니까 6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쓸게요. 탄젠트 세타는 x 좌표 분의 y 좌표니까 6분의 마이너스 8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야. 알겠죠? 자, 이게 삼각함수 정의고요. 5배, 5배, 3배에서 답내라고 했으니까 이거 5배 하시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 5배 하면 3이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3배 하라고 했으니까 3배 하면 마이너스 4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어요, 이게? 됐죠? 자, 그 다음 얘기는 부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부호 문제인데 180에서 270도 사이다 이렇게 돼 있죠. 180도보다는 크고, 이거 써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제도 볼게.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지. 그럼 3, 4분면은 누구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야. 그죠? 그러면 절대값 사인이라고 써있는데 절대값 사인 세타는 뭐라고 나오는 게 맞고, 마이너스 9가 붙어서 세타라고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절대값 코사인 세타도 얼마라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는 게 맞고, 탄젠트만 양수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세타만 탄젠트 세타라고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쵸? 2 곱하기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이런 거 처리하는 게 부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제 관계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많죠. 그지? 문제가 많은데, 자, 얘들 하나씩 처리를 해봅시다. 11번. 자,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모는 1,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있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고요. 그 다음 여기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걸 간단히 하는 게 문제예요. 됐지? 옛날 거 잘 기억나시는 분들만 이거 보면 코사인 막 생각나죠? 얘는 뭐예요? 사인 세타죠. 그치? 이런 거 생각이 나시면 좋은데 여기서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여기서 더 먼저 보여야 되는 거는 뭐냐? 이겁니다. 봐봐. 얘들 그냥 숫자야 얘들아. 알겠지? 그냥 A나 B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치 어떻게 써있는 거랑 똑같냐면 얘는 2 더하기 2A, B다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얘는 뭐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아. 그럼 내가 만약에 수학 문제 풀다가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1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죠.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라고 바꿔 써도 되니까 마치 얘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처럼 보여. 그러니까 얘를 쓸 때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러면 얘는 뭐냐면 합차 공식이니까 그냥 얘도 인수분해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랑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꾸려고 봤는데, 야, 그래도 여기는 왼쪽이랑 더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는 왼쪽에 있는 식이랑 더해야 되는데 그거 더하기 전에 잘 보니까
여기 사인 코사인 더한 거랑 여기 사인 코사인 더한 거랑 똑같이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약분해도 되죠. 약분을 했어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더해야 되는데 더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분모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인데 얘는 탄젠트 플러스 1란 말이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봐봐. 여기 탄젠트 세타 얘를 뭐라고 바꾸냐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분모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코사인 코사인 약분돼서 사라지고 여기는 사인 세타만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써지는 게 분모지. 그 다음 분자는 탄젠트인데 얘도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도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자 이렇게 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분모가 통일됐죠. 그지? 통분이 됐어요 이미.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되는데 분자끼리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둘이 그냥 분자는 다 사라지죠? 얼마예요? 0이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듣니 이해? 재밌는 거는 이렇게 안 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하나 배웠으면 하는 게 삼각함수에서 1이 나오잖아. 삼각함수에서 1이 나오면 얘를 항상 너 혹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아니니?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아니니? 이렇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데서 실마리가 잡히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라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나머지 두 문제가 있는데 한번 해봐요. 해보세요. 자, 너네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풀이 해줄 테니까. 안 어려워, 별로. 천천히 해봐. 맞아. 자, 12번은요. 이거는 대부분 풀었는데 코사인 세타가요. 마이너스 17분의 8이다 이렇게 써있고요. 몇 사분면이냐면 3사분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나오는 거 맞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냐면 얘를 갖다가 반지름이 17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17인데 x좌표가 8이다 이런 식으로 길이를 생각을 해도 괜찮거든요.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럼 여기는 y좌표는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생각해서 삼각함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돼요. 이 풀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거죠. 그지? 자, 근데 난 이렇게도 풀어볼게요. 봐봐. 내가 코시컨트 세타랑 코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그지? 그럼 난 사인 값만 하나 더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지. 자, 사인 세타는 얼마냐?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고 그 다음에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사인이 음수랑 마이너스다 이렇게 쓰면 답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17의 제곱분의 8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7분의 15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해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첫 번째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코시컨트 세타죠. 그럼 코시컨트 세타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코탄젠트 세타인 것 같아. 그럼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5분의 7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잖아요. 그지? 사인분의 코사인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8이죠. 17이 약분됐어요. 됐지?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였고 그러면 답은 얼마냐면 얘가 15분의 8이니까요 15분의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풀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는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푼 거죠. 됐어요? 이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12번이고 그 다음에 13번은 답은 일단 4번입니다. 알겠죠? 답은 4번이고 이것도 맨날 나오는 함수적인 얘기니까 잘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둘이 곱한 값이 얼마인지 알면 게임이 끝나요. 그지? 뭐냐면 a 플러스 b를 가르쳐준 다음에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뭐냐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야. 얘만 알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쟤는 어떻게 알아낼 거냐? 이런 식으로 알아내면 되지. 자, 얘를 양변을 제곱해도 같은 수니까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게 4분의 1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고 둘이 서로 더하면 얼마예요? 1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2배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자, 여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약분하면 그냥 이거 8분의 3이죠. 마이너스. 자, 끝났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내시면 돼요. 자, 얘 답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8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이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답이죠. 됐어요? 자, 이렇게 답이고 그럼 얘가 얼마냐면 8분의 얘가 9니까 10이고요. 아니야 8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서 얘가 얼마냐면 16분의 9예요. 자, 그래서 얼마냐면 16분의 11입니다. 됐어요? 그냥 산수만 잘하면 되는 문제야. 됐죠? 자, 그리고 14번은 얘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죠? 14번은 얘랑 완전히 똑같아요. 얘보다 더 쉬워요, 사실. 자, 여기는 이걸 2차 함수로 가르쳐 준 이유는 뭐냐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둘이 서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 얘기하려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가 얼마인 거냐면 2분의 1인 거죠. 자, 이거 두 개 가르쳐 주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을 풀라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이용해서 양수인 a 값이 얼마인지 두 분의 합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럼 빨리 해볼게요. 봐봐. 이거 제곱하면 1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게 얼마예요? 4분의 a의 제곱이죠. 끝났죠? 됐어요? 자, 이거 1입니다. 8이에요. a의 제곱은 8이죠. a 값은 2루트 2죠. 양수로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더하면 1이다 라는 게 항상 모든 삼각함수 문제들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내가 뭔가 식이 하나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자,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해봅시다, 오늘. 알겠죠?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기본적인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자,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내가 실제로 손으로 그리는 그림들은 다 y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쁘게 그리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점 5개를 찍으라고 했죠.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함수값을 하나씩 기록합니다. 0이고요, 1이고요, 0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0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알겠죠? 말로 할게요, 이것만. 얘는요, 이 곡선은요, 대칭이동,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자, 겹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이 코마 여기에 대해서 정대칭 이동시키면 겹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또 겹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얘랑 똑같은 그림을 계속, 평행 이동해서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주기함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 계속 영원히 반복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2파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사인 함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y는 코사인 x다 라고 하면요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삼각함수가 둘이 서로 똑같은 삼각함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점 5개를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점을 5개를 이렇게 찍고 이 모양을 계속 대칭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해서 그리시면 돼요. 주기함수라 계속 그려질 거고 여태까지 그려왔던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1하고 마이너스 1이고요. 1이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요 한 바퀴가 도는 게 주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입니다. 똑같아요. 완전히. 평행 이동하면 심지어 겹칩니다. 알겠죠? 자, 똑같은 그래프다. 됐니 이게?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특징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함수값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죠? 이거는 공통점이야. 그 다음에 저렇게 기본 형태의 그래프라면 주기가 있는 주기함수인데 그 주기는 2파입니다. 참고로 주기함수라는 뜻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fx와 fx 플러스 p가 같은 값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최소의 양수인 p값을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주기함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끝났어요. 삼각함수는 꼭 중요한 게 주기성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삼각함수인데 그 중에서도 사인, 코사인 함수예요. 자, 세 번째 탄젠트겠죠? 자, 탄젠트 함수인데
탄젠트 함수는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노란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얘는 여기 있는 삼각함수는 요 빨간색 점근선이라는 걸 갖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점근선으로 갖고 또 계속 이렇게 그려져요.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파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파이면 여기는 또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이게 탄젠트 함수 그래프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따져보시면 첫 번째로 정의역인데 정의역은 이렇게 돼요. x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쓸게요. 자, 얘가 아닌 이게 정의역입니다.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함수값이 결정이 안 됩니다. 알겠죠? 함수값이 결정이 안 돼서 정의역에서 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x값들을 빼줘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치역인데 완전히 둘이 성분이 다르죠? 치역은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다 됩니다. 알겠죠? 자, 봐봐요. 그래프가 쭉 모든 함수값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세 번째 탄젠트 함수만 갖는 특징인데 삼각함수 중에서 얘는 뭐가 있냐면 지수로가 함수들처럼 점근선이 있습니다. 탄젠트는 점근선이 있는데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자,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일반값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얘기예요? 90도에서 점근선이라는 뜻이야. 근데 거기에서부터 2파이만큼 갈 때마다 얘들아 미안 잘못 썼다 이거 틀렸다 미안 이걸 왜 이렇게 썼냐 n파이야 미안 n파이 여기 n파이 예,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미안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다 점근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인데 거기에서 파이만큼 갈 때마다 계속 점근선이 나타날 거야 이런 뜻이야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무슨 얘기냐면 얘도 주기성이 있는데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이야. 자,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조금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 코사인 함수는 좀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됐죠? 완전히 달라요. 돼요 이해? 됐어요 이해?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삼각함수 그래프야. 알겠지? 왜 내가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거 풀 때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근데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거 풀 때 많이 쓸 건데 절대 이 그림만 그립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딴 얘기를 할 건데 이건 그래프 그릴 때 사용되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지? 자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프 관련돼서 두 번째는 y는 A배를 한 다음에 사인도 되고 코사인도 돼요. 사인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B의 X-C의 플러스 D다. 자, 이렇게 생기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리는 건 이렇게 세 가지 모양만 그릴 건데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삼각함수를 많이 변형한 다음에 너한테 삼각함수에 관련된 이 그래프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는 건 아니고 봐봐 뭐 물론 그림을 보고 해석해야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 C는 조금 무시하시고 앞에 있는 A부터 볼 건데 얘는 관찰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알겠죠? 얘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 그건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A라는 숫자에 영향을 받습니다 A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그리고 D라는 숫자도 영향을 주는데 최대값은 이렇게 돼요. 절대값 A가 최대값이에요. D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해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폭이라고 하면 될까요? 진폭이요. A배만큼 뻥튀기가 된다는 얘기야. 원래는 1이었는데 이게 A만큼 위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야. A가 양수라고 하면. 그래서 최대값은 절대값 A가 되고 최소값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됩니다.
근데 그 그래프를 갖다가 D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D를 더한 것만큼 최대 최소값이 바뀔 거예요. 자, 이게 최대 최소. 이거는 공식만 쓰면 돼, 그냥. 됐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주기예요, 주기. 주기인데 주기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 숫자냐면 주기는 여기 있는 B값의 영향을 받습니다. 최대 최소값은 A하고 D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면 주기는 D의 영향을 받는데 내가 쓰는 건 이런 얘기했죠. B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 2라고 썼다고 쳐봐. 그러면 X를 대입해도 계속 2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X값보다 2배만큼 커지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그만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빨리 완성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B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B가 커지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가 짧아지고 빨리 끝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봐봐. 원래 삼각함수는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원래 사인 함수는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 그지? 근데 내가 이번에 빨간색으로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사인 2x를 그릴 거야. 그러면 사인 2x를 그렸다 쳐봐. 그러면 사인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 거야? 사인 2파이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점이 찍힐 거야. 내가 사인 2분의 파이 값을 그리면 사인 파이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내가 사인 4분의 파이 값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파이를 집어넣고 2배 하니까 2분의 파이랑 함수값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빠른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뜻이야. 이게 주기가 1, B값이 2일 때야.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 2파이였는데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기를 계산해라라고 하면 B가 음수일 수 있어서 절대값을 붙여준 다음에 여기다 2파이 원래 주기를 써주면 돼. B배속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B배속. 그러니까 영화가 빨리 끝나겠지. 얘네들 막 인강 듣기 싫으면 2배속 누르잖아. 그러면 반으로 줄어들고 끝나버리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효과를 줄 거란 뜻이지. 자, 이거는 y는 사인에 대한 혹은 코사인은 똑같은 함수예요. 코사인에 대한 거고요. 탄젠트인데 탄젠트도 기록은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탄젠트 함수 좀 볼래요? 얘는 최대 최소값의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오직 뭐만 물어보냐면 주기만 물어봐요. 주기. 근데 주기는 똑같아요. B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주기인데 이 녀석의 주기는 똑같이 배속되는 거니까 원래 주기 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뭐 내용이 원체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막 3개씩 되니까 많아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만 딱 기억하면 돼. 뭐냐면 삼각함수 어떻게 생겼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가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이거는 A랑 D는 최대 최소, B는 주기에 영향을 줘. 탄젠트라면 주기만 일단 따지면 돼. 근데 만약에 정근선 물어보면 치환해.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통으로 하나로 생각해봐. 그러니 내 말? 얘를 통으로 하나로 생각을 해서 세타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나 D는 주기에 영향을 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정근선에 영향 안 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타 값은 주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세타 값의 주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잖아. 근데 몇 배 했죠? 계속 n파이만큼씩 늘어나고 있잖아. 이게 주기야. 이게 미안해. 정근선이야. 이건 근데 세타의 정근선이니까 이 값이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b의 x-c랑 똑같을 거야. 이거 정리하면 답이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bx-c 값은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파이가 되니까 x는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건데 2b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에 파이에 플러스 c다 뭐 이렇게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근선이야. 절대값 써주면 더 정확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됐어요.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그냥 원래 있던 함수 기본형 탄젠트 함수의 정근선을 써주고 여기 있는 식 통째로 그냥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정근선이야.
알겠니? 이해돼요? 치환해서 다시 풀어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정근선은 좀 해결이 됩니다. 자, 근데 저건 난이도가 높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일단 이런 내용까지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문제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해보자. 마지막. 자, 보세요. 나는 기본적인 얘기는 일단 넘어갈게요. 15번 보세요. 15번. 15번. 얘를 딱 보자마자 fx 딱 보자마자 바로 분석 들어가면 이 사인 그 다음에 ex의 플러스 1이잖아.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자, 봐봐. 최대값 얼마야? 나 봐야지. 그래. 그거 바로 찾으면 돼. 최소값 얼마야? 그렇지. 주기는 얼마야? 원래 이 파인데 얼마로 나누면 파이야. 일단 이거 세 개가 제일 기본이야. 읽어봐 그러면. 뭐라고 써있어? 탄젠트 EX랑 주기가 같대. 야, 탄젠트 EX는 주기가 얼마야? 2분의 파이지. 틀렸죠? 자, 0하고 파이 사이에서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래요. 틀렸죠? 0하고 2분의 파이까지 해서 그러면 이건 0에서부터 탄젠트 EX는 자, 파이까지 하는 거야.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원래 사인이라면 파이까지 가는 상황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는. 틀렸죠? 왜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아니요. 0부터 이 4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함수 증가합니다. 그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자, 4번은 계산하면 되니까 맞는 거 알 수 있고요. 5번이 무슨 뜻이에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죠. 그지? 원래 사인 함수 원점 대칭인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얘는 사인 함수에서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원점 대칭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16번은 겁나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방금 한 거 보니까 되게 쉬워 보여. 이거 잘할 것 같아. 17번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y는 3 곱하기 코사인 2 밖으로 묶어주는 게 좋아.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이에요. 됐죠? 한다. 야, 다시 한번 해봐. 최대값 얼마야? a가 최대값이지. 그지? 얼마예요? 4요. 최소값은 얼마예요? b인데 마이너스 2요. 잘하네요. 그지? 그 다음에 주기가 c예요. 얼마죠? 파이죠. 됐어요? 이해? 자, 다 더하면 얼마예요? 파이 플러스 2예요. 야, 이거 그림 그릴 생각하지 말고 이만큼만 분석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머릿속에 얘는 2배 되고 반으로 3배 되고 반으로 줄어드는데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뭐 이런 코사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다만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 거야? 파인 거야.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 자, 그럼 넘어갈게요. 18번 기본적인 문제. 자,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냅니다. 이제 fx인데 a 곱하기 사인의 b의 x의 플러스 c예요.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저 마이너스 절대값 a인데 그 문제 보니까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c인데 a가 얼마라는 거예요?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주기는 4파이래요. 그러면 주기는 원래 사인 함수가 2파인데 얘를 양수인 b로 나눴더니 4파이가 나왔다는 거는 뒷값이 2분의 1 난 거죠. 자, 그 대신 최대값을 주는 대신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f3분의 파이예요. 얘는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f3분의 파이는 a 곱하기 사인 b가 얼마였죠? 4파이였죠. 얘가 4파이고 3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사인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사인 3분의 4파이를 찾아야 돼. 얼마예요? 기억나요 이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주제인데 사인 3분의 4파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내가 몰라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봐봐, 잘 봐. 어떻게 푸냐면 사인 함수를 그려봐. 여기가 2분의 파이거든? 여기가 파이고 근데 얘네들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지? 이해돼요? 근데 내가 3분의 4파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4파이는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3분의 3파이니까 여기야 3분의 3파이는 더 가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더 갔어요. 됐지? 그러면 여기가 3분의 4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3분의 4파이야.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온 거냐면 3분의 파이만큼 온 거잖아. 그럼 얘는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가면 여기가 3분의 2파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은 유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다시 봐봐. 그럼 여기가 3분의 2파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가 3분의 파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파이만큼 내가 오면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랑 여기에 있는 함수값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3분의 파이가 몇 도니까? 60도니까. 그러면 사인 60도는 얼마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있는 값이 2분의 루트 3인 거야. 근데 얘네들은 여기 있는 파이라는 점에서 대칭이고 그럼 여기 있는 높이나 여기 있는 높이로 길이로 봤을 때는 같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얼마 루트 3이더라.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왜 쌍의 3분의 4파이예요? 야, 뭐 잘못 풀었어요? 네. 그럼 얼마예요?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B가 2분의 1이죠? 네. 6분의 파이네요? 네. 뭐 이렇게 어렵게 풀었어요? 미안. 왜 갑자기 왜 나오네요? 얘들아 미안해요. 6분의 파이예요. 얘들아 여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플러스 C예요? 미안. 야 6분의 파이 미안하다. 2분의 2. 뭐 혼자 뭐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이건 이따가 봐야 되니까 이해했다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얼마냐면 2분의 7이죠. 자 이거 상상하면 돼요. 됐지? 자 그래서 둘이서 빼면 2분의 3a죠. 마이너스 2분의 3a고 둘이서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서 a라는 값이 3분의 5다. 3인데? 나 또 틀렸네. 왜 이러냐? 둘이 서로 빼니까 미쳤네. 2분의 9죠. 그지? a 값이 3입니다. 그 다음에 a 값이 3이고요. b 값은 아까 2분의 1이었고요. c라는 값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죠? 2네요. 2. 예. 갑자기 계산 못하네. 자 이렇게 됐어요. 하나만 더 합시다. 마지막 이것까지만 할게요 오늘. 아이고. 자 보세요. 19번. 0에서부터 2분의 5파이까지 함수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려보죠. 자,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리면 좀 편해. 0이라고 쓰고 2분의 파이라고 쓰고 파이라고 쓰고 2분의 3파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파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2분의 5파이까지 그려고 했으니까 이만큼을 써요. 그 다음에 함수값을 1, 0, 마이너스 1, 0, 1, 다시 0이다. 뭐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다 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돼. 이게 코사인 x야. 0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5파이까지 그리려고 했으니까 요만큼 그리는 게 맞죠. 근데 그래프가 y는 k하고 만났대요. 자, k가 여기에 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a고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b고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c다. 이렇게 생겼을 때 미안해요. 3이에요. 4b고 그 다음에 여기는 5b다. 이렇게 생겼을 때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한 게 a랑 b 값 구해서 계산하라는 게 문제예요. 됐죠? 할게요. 마지막. 자, 이거 맨 마지막에 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방정식 풀 때 되게 중요한데 잘 봐. 이게 다 대칭인도형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0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있는 선분의 길이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나 얘랑 똑같은 선분의 길이를 갖는 애들을 다 찾을 건데 힌트는 생각할 때 주안점 뭐냐면 항상 정수 곱하기 파이들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얘네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파이랑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해요. 알겠죠? 할게요. 봐봐. 자, 일단 요 선분의 길이랑 똑같은 값을 찾기 위해서는요. 요 밑에 부분에서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야 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죠.
그러면 요렇게 K만큼 내려가면 마이너스 K인데 여기에다가 보조선을 요렇게 하나를 더 그리면 교점이 또 생기는데 그냥 다 연습하는 거야. 여기에 교점이 생기고 여기도 교점이 생기는데 여기 있는 점은 잘 봐. 얘랑 점대칭 도형이니까 길이가 같고요. 그러면 파이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미안해 0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파이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가 같은 답이야. 이해돼요? 이거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성분이랑 여기에 있는 도형이랑 둘이 서로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다시 여기에 있는 성분의 길이도 빨간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찾아라라고 하면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파이 플러스 a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러면 다시 야 여기 있는 성분의 길이는 둘이 서로 또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분의 길이랑 동일하죠? 이해돼? 그러면 요 점하고 또 요 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도 빨간색 성분의 길이랑 똑같을 거다 이 얘기야. 마지막으로 여기 2분의 파이, 2파이를 중심으로 얘네들은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분의 길이도 똑같다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에 있는 것만 한번 써보면 저 4b라는 값을 내가 2파이 마이너스 a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5b라는 값도요 2파이 플러스 a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더하시면 9b는 4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고요. b값은 9분의 4파이라고 나오는 게 맞다는 거야. 됐니?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b라는 값이 9분의 4파이니까 a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2파이에서 마이너스 4배하니까 9분의 16파이나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고 a는 9분의 2파이나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a 플러스 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냐면 9분의 6파이니까 답이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어요? 이해? 연립방정식 푼 거고 마지막 질문은 코사인 a 플러스 b니까 얘가 3분의 2파이가 얼마인지 질문하는 게 답이에요. 됐죠? 자 봐봐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얘 누구랑 똑같냐면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죠? 오늘 시간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 모른다고 해서 못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그려요. 봐봐 자 여기가 파이야 뭐 파이야 2분의 파이야 여기가 파이야 됐지? 그럼 그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3분의 2파이니까 얼만큼 간 거냐면 여기 파이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가네요. 이해돼요? 그러면 요 점이랑 좌우가 대칭이고 여기 있는 성분의 길이랑 여기 있는 성분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 3분의 파이고 3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이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120도는 이 기백에서 엄청 많이 나오네 이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알겠죠? 알고 있으면 좀 편해. 됐죠? 코사인 120도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알겠지? 됐어요 이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이 대칭성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면 마지막에 아까 여기서도 한 번 더 했잖아 그지? 이런 거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방정식 풀이 하는 방법이야. 알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뒷시간에는요 지수로그 좀 다시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삼각함수 좀 더 풀고 이렇게 해봅시다. 알겠죠? 예. 승명사한테 체크 테니까. 예.